안녕하세요, 옆비입니다. 오늘은 28살 공대생이 노베이스 무과금으로 5개월 동차 합격한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첫 번째로 볼 과목은 부동산 학계력인데요. 제가 이렇게 2020년도 이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책도 그냥 처음부터 살 때 중고로 샀어요. 중고 서적으로 사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줄만 쳐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부동산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렸습니다. 날려버리고 2021년 기본 강의부터, 이영방 교수님 2021년 기본 강의부터 한번 이 책과 비교하면서 1독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줄만 쳤습니다. 줄만 쳐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봤죠, 책을. 네. 그러고 이제 이 단원벌 기출문제집을 샀는데요. 이거를 기출문제집 정확하게 몇 독한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4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화펜으로 문제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면서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답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풀 때 그 답이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푸는 것이 아닌 그냥 문제가 익숙해서 답을 찍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하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외우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방문각 김백준 교수님 혹은 이영숙 교수님 짤강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학계로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 부동산 학계론을 하루에 다 푼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풀기 전에 이영석 교수님 30일의 천지문 강의 한번 쭉 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게 영상을 보면서 체크했습니다. 학계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과거 강의를 참고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집을 따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문들을 보면서 정리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며 요약집을 보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민법과 민사특별법인데요. 처음 공부할 때 심정옥 교수님 기본 강의부터 1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르게 이렇게 노트 정리도 하면서 내가 보기 쉽고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파트에 와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렇게 기본 강의 들으면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원별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보시면 똑같이 앞서 말씀했듯이 이렇게 기하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 책이 엄청 깨끗하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대략 한 2번 정도 다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민법책을 사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크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하고는 잘 안 맞아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이 책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마무리를 해가며 강의들을 보면서 김하영 교수님의 원숭이도 쉬운 민법 이 영상 보면서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교수님이 굉장히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갑을병 관계를 그려가면서 알려주시니까 그냥 필기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 강의가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프린트도 많이 뽑았는데요. 이 프린트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냥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되게 중구난방식으로 자료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오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강의 일독하고 단어와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김하영 교수님의 원숭이도 쉬운 민법 100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민법 사례들이 들어오면서 이해가 더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게 되더라고요. 민법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요. 이거는 기본서가 21년 판이네요.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중개사법은 진짜 책으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부터 한 2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에를 넘어와서 이것도 깨끗하죠. 보시면 네, 여기도 앞선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하펜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프린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문각 중개사법 짤강들 그 주제별로 하나씩 나오는 거 봐주면서 암기 코드 같은 거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아직도 허무간직 쌍투 시체방, 양의사 업무 부결, 사부 1년 운다 이런 암기 코드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암기 코드들 유튜브가 또 있는데 까칠한 양반 유튜브도 암기 코드를 되게 잘 짜놨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나한테 머릿속에 잘 맞는 암기 코드를 외우면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공법인데요. 공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했어요. 공법은 근데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답이 좀 안 나왔는데 카페 글 같은 거 찾아보다가 체계도로 공부하면 좋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공법 체계도 책 바로 구입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정작 공부는 이렇게 체계도로 하면서도 이게 필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고상철 교수님 공법 체계도 특강으로 체계도 책에 필기하면서 본 것 같아요. 강의도 8강의 정도 돼서 한 4번은 돌려본 것 같거든요. 보다 보면은 뭐 교수님이 농담하시는 것까지 외울 정도로 돌려봤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공법 체계도를 하다가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공법을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강의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여기 보시면 책도 이거는 보지도 않았네요. 기본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공법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늦어졌었습니다. 이게 양이 많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고 강의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강의 하나 만나게 됐는데 되게 중요했던 시기에 최성진 교수님의 부동산 공법 여기서 다 나온다 9강짜리 이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걸 진짜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독서실 갈 때마다 자기 전 1시간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쉴 때 독서실에서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계속 틀어놓아서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팁 하나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다이소 가면 파는 단어 암기 카드예요. 여기에 그 강의를 보시면은 주제가 167개인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다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고 동영상도 틈틈이 보고 이걸 하면서 실력이 엄청 느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보다는 모의고사 위주로 풀었거든요. 이 문제집은 뭐 거의 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문제를 봐도 전혀 안 풀리는데 강의를 한 번 돌리고 문제 풀고 두 번 돌리고 문제 풀 때마다 점점 문제 푸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1, 2 오세요. 막 사체는 뭐 양도하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는다. 뭐 놀마공 판탁탁 등등 아직도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맴돌 정도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대신에 이런 거는 암기 코드가 어느 주제에서 나오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전 결정 통지 시 간주 이런 식으로 먼저 주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내, 논해, 하천에, 개발에 이렇게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 암기 코드만 외우시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공법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5번째로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부동산 공시법도 기본적으로 기본서 1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크게 머리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민석 교수님 기본 강의, 과거 기본 강의 보면서 이렇게 요약집을 만들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70 공시라는 동영상으로 전체적으로 노트 정리를 하던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공부하면서 중요했던 게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그냥 기본서 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지 않으면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바로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기억에서. 네, 그리고 이것도 깨끗한데 저는 이 책은 많이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한 번 정도만 풀었던 것 같고 이것도 중고로 사서 그런지 2020년도 거네요. 네, 이거를 1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각 짤강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방문각 짤강이 진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공시법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네, 다음은 세법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커스 신동우 교수님이 진짜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른 부동산 스터디 강성규 교수님 것 강의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그거는 저랑 안 맞는지 기억에 잘 안 남았고 신동우 교수님 21년 세법 기본 강의 그거를 되게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진짜 정리 열심히 하면서 봤어요. 꼼꼼하게 이렇게 분류도 해놓고 이렇게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일 저하고 잘 맞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문각 짤강 틈틈이 봐주면서 부족한 것 메꿔주시면 굉장히 좋고 짤강 중에서도 이제 개세 클래스라고 이제 개론하고 세법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책도 많아요. 이것도 중고로 샀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본 기억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출문제집은 안 풀었어요. 네. 세법은 바로 그냥 모의고사 바로 풀었던 것 같고 세법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서 신동우 교수님 강의를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2번 정도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들을 월요일 개론, 화요일 민법, 수요일 공법, 목요일 공시법, 금요일 세법, 토요일 중개사법, 일요일엔 혹시 빼먹은 거 보충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못해도 강의 4개씩 정도는 꼭 들으려고 했고요. 많이 들으면 8개씩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속도는 1.5배는 집중이 잘 안 되고 해서 조금 빠르게 1.2배 정도로 해서 들었습니다. 대부분 강의는 30강 안팎이라 6주 정도면은 각 강의 전부 한 번을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강이 싹 돌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틀려도 답지 보면서 오답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대신에 문제 풀 때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기하펜으로 풀어서 책은 깔끔하게 썼습니다. 볼펜으로 하면 이제 답이 보이니까 제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기하펜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략 시험이 6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그때부터 이 책이 제일 중요했어요. 7일 끝장 회차별 기출문제집. 이것만 진짜 주구장창 풀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인데 여기 귀찮아서 이 뒤에는 더 안 썼고요. 월요일 32회, 화요일 31회, 수요일 30회, 목요일 29회, 금요일 28회, 토요일 27회 이렇게 풀고 오답노트도 그날 바로 해줬어요. 일요일에는 혹시 빼먹은 회차나 오답노트 귀찮아서 이제 안 하고 넘어갔던 거 있으면 일요일날 해주고, 문제 풀 때 에듀윌에서 올린 실제 시험장 ASMR 이 영상으로 실제 시험 보듯이 이어폰을 끼고 풀었습니다. 그렇게 문제 풀이를 하다가 이제 9월 25일 에듀윌 D30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때 학개론이 80점, 민법이 50점, 그리고 또 중개사법이 40점, 공법 32.5점, 공시세법 40점 맞았습니다. 이때 진짜 1차만 집중할까 제일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포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 본 토요일 다음부터 일요일에 이 모의고사를 풀어줬어요.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풀고 오답노트도 하니까 이 앞서 본 모의고사 점수에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기 2주일 전까지 하고 일주일은 좀 더 스퍼트를 올려서 월요일 32, 31회, 화요일 30회, 29회, 수요일 28, 27회, 목요일 또 32, 31회, 금요일 30회, 29회, 토요일 28, 27회, 일요일은 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막판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일 끝장 기출문제집 점수가 거의 미쳤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 종이 출력한 데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서 풀었는데요.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거의 점수가 100점도 나오고 보시면 민법도 100점 나오고 95점, 97.5점, 95점 완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 불안해요. 이 모의고사 보기 전에도 이 7개년 모의고사 점수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보고 나니까 점수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일주일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월 32회, 31회, 화요일 30회, 29회, 수요일 28, 27회, 목요일은 안 풀었었던 26회,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리해놨던 노트들만 쭉 한번 훑었어요. 이렇게 하고 시험을 봤어요. 솔직히 이번 시험 1차만 붙어도 다행이었는데 2차까지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완전 턱걸이로.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커리큘럼이었는데 굉장히 중구난방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직접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돈을 안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도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니까 완전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저기 카페도 참고를 해보고 사람들 질문도 올려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좋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영상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대 졸업생이 노베이스로 5개월 만에 1, 2차 동차 합격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